정부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상위 5%를 선별해 새로운 지수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니콘 기업들이 코스피나 해외 증시 상장을 더 선호하는 이른바 코스닥 패싱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상위 5% 우량 기업만 편입된 새로운 코스닥 지수가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거래소가 우량한 혁신 기업들로 구성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중 상위 5% 내외를 선별해 초우량 기업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업 수로 따지면 70에서 80개의 코스닥 상장사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기업을 위해 해외 홍보와 상장 지원 등의 혜택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거래소는 새로운 지수를 통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 대비 기업 수가 절반 가까이 적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익이 더 만들어져야 될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기대될 수 있다는 거. 현재 코스닥 기업은 우량, 벤처, 중견, 기술 기업 등 4가지 분류로 분류되는데 현재 가장 상위 등급인 우량 기업부가 30% 가까이 차지해 특색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거래소는 상위 5% 기업 선별을 통해 사실상 경쟁력 없이 방치된 기존 분류법을 백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상위 5%에 속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선보일 예정입니다. 거래소 측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해 종목 편입과 퇴출을 까다롭게 하고 ESG 경영을 비롯해 재무 구조 등 경영 안정성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이렇게 지수를 별도로 분류하는 방식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증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도입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역시 이런 해외의 방식을 차용해 이번 지수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코스닥 내 별도 기업군과 지수 신설을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6년 나스닥의 우량 기업군인 글로벌 셀렉트 마켓을 포함해 3개 파트로 체제를 개편했고 북유럽과 영국은 각각 2009년과 2013년 별도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신설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미국 나스닥의 글로벌 셀렉트 마켓 사례를 모델로 삼아 관련 작업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2006년 기존의 2티어 체제에서 3티어로 바뀐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블루칩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최상위 그 상장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글로벌 셀렉트 티어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차별적인 상장 규정과 어떤 공시 규정,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지배 구조 요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소가 벤치마킹할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은 매출액, 영업이익, 시가총액, 일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시총 상위 100개의 비금융 기업들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돼 미국 증권 시장을 넘어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코스닥 내 별도 초우량 기업군과 지수를 만든다면 그동안 다수의 불공정 거래 사례 등으로 평판이 낮았던 코스닥 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이상인 반면 코스닥에서는 그 비중이 10%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패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외국인은 물론 기관 투자자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매력 요인이 될 것이라고 증권가는 평가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꺼리는 시장이 되었는데요. 사실 세그먼트를 하나 신설하자는 것에는 좀 더 높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을 묶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관 투자자의 니즈에 좀 더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외면으로 위축됐던 코스닥이 이번 개선안으로 도약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이번 사안을 단독 취재한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지수를 새로 개발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을 유치하겠다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당국이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계속해서 좀 불거져 왔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쿠팡 같은 경우에 소위 유니콘 기업들이 사실 뭐 뉴욕 증시 상장을 하면서 사실 그 한국 증시를 좀 패싱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후에도 보면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뉴욕행을 고려하다가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켓컬리를 비롯해 야놀자들도 이 대열에 좀 합류를 하면서 사실상 좀 코스닥 시장이 좀 위기감이 커진 것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그 코스닥 우량사 지금 있는 좀 코스닥 우량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로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들도 여러 확인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과거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특히나 좀 도드라지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코스닥 시장 차원에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카드를 좀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로 이탈하는 유망 기업들을 좀 붙잡아야 하는 그야말로 좀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시도로 보이는데 지수를 그냥 아무 때나 출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뭐 지수가 만들어지는 건 뭐 당연히 긍정적인데요. 하지만 이제 초우량 기업을 선별해서 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점도 당연히 부각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 편입 기업들이 투자자의 좀 눈길을 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관심이 쏠려야 이를 좀 추종하는 뭐 테마 ETF 등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또 투자 자변이 확대되면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유입되는 이렇게 되면 또 평판이 좋아지고 코스닥에 상장한 또 유니콘 기업이 늘게 되는 소위 말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순환이 되는데 예. 이를 위해서는 먼저 좀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출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1,000선을 넘어서면서 과거 대비해서는 사실 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증시를 보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만약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지수를 내놓은들 이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 소위 말 코스닥이 좀 주목을 받는 시기가 언제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상위 5%를 뭘 기준으로 추려낼 거냐 이것도 좀 흥행에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이 단순히 시총만 높다고 다 좋은 기업인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 코스닥이 좀 풀할 뭐 대표적인 숙제로 이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평판이 낮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일부 뭐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타 시장 대비해서 보면 뭐 일부 불공정 거래 사례가 좀 발견되면서 이런 것들 좀 작고 또 전반적으로 좀 평판이 낮아지는 좀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 단순히 뭐 시가총액이 높다. 이런 걸로 만일에 그 지수에 편입을 하거나 이런 좀 특별 대우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평판도 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거래소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ESG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코스닥 내 VIP 선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좀 가장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지배구조 부분에서 좀 상장사들의 변화가 좀 수반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편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특히나 이 기업들이 문제가 없는지 좀 계속해서 살펴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더불어 이 거래소가 일단 계획 중인 지금 분류법 같은 경우에 이 과거부터 사실 논의가 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진되는 것을 볼 때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사실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해당 지수의 편입에 강점이 만일에 없다면은 이 편입을 이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 좀 혜택을 좀 충분히 좀 내놔야 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제 투자자가 좀 믿고 투자할 만한 선별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 거다?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일단 뭐 선별 기준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가총액에선 좀 벗어나는 뭐 네. 그런 틀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리포트에서 봤지만 이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재무 구조라든지 뭐 경영 안정성이라든지 특히나 최근에 좀 강조가 되고 있는 ESG 경영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검토 항목으로 삼을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별 방식에 있어서 좀 공정성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위해서 좀 주가지수위원회처럼 외부에 따로 좀 평가 기관을 둬서 좀 공정성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상위 5% 지수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면 기존의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영향을 받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전체 코스닥 지수 안에 이 우량 기업에 대한 지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초우량 기업 관련 지수가 잘 되면 당연히 코스닥 지수도 좀 돈이 몰리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은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보면 초우량 기업과
또 그렇지 않은 기업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간의 좀 자금 유입에 있어서는 좀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기업들이 더 잘 보이게 드러나면 시장이 좀 활성화될 거니까 코스닥 전체 파이는 커질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상위 5%랑 나머지 95% 기업들 간에는 좀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이 새로운 지수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커질 수도 있겠는데요. 예, 당연히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제 확 벌어지는 극과 극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좀 적을 수 있으나 예. 해당 기준 선별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느냐 또는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좀 그 자금 유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다음 달 중으로 이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관련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장사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좀 들을 계획입니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서 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좀 가능한 줄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